안녕하세요. JC 1위 원장 제이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3월 사상 최악의 수학이었다는 지난 3월 디지털 SAT와 5월, 6월 디지털 SAT를 한번 비교해보고 SAT, 디지털 SAT의 트렌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떤 학생들이 디지털 SAT에서 성적을 올리기가 좀 수월할지, 어떤 학생들은 디지털 SAT 성적을 올리기가 조금 힘들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그 지난 3월 달에 첫 디지털 SAT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올린 영상 저기 타이틀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립이죠. 완전히 잘 조리된 이게 쿡트라는 그 아이들의 그 말이죠. 이게 밈인데 사회 현상들을 짧은 한 단어나 혹은 짧은 문장 혹은 하나의 그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을 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밈에 표현된 쿡트 그래서 "너무 어려서 난 시험을 망쳤어." 이런 뜻이고 실제로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5월 시험하고 6월 시험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이게 6월 SAT 시험의 리뷰인데 5월 SAT는 친학생들이 많지 않았죠. 토요일 날 SAT가 있었고 월요일에 2주 동안의 AP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라이징 시니어들, 지금 현재 주니어들 AP를 많이 듣고 있는 친구들은 5월 달에 토요일 날 5월 4 일일 거예요, 아마. 5월 4 일에 있었던 토요일 SAT를 많이들 포기했어요. 그 2주 동안의 AP 과목들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SAT를 많이 포기를 했고 실제로 본 학생들도 SAT 공부는 많이 못하고 AP 공부를 하다가 얼결에 가서 시험을 본 친구들이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SAT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한 20% 정도만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시험 반응이 사실은 좀 그 많은 학생들의 반응, SAT를 실제로 공부하고 치르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이 조금 더 많아서 6월 시험 그 SAT 반응을 가지고 와 봤는데 이 친구는 Math Module 1을 20분 남겨 놓고 다 풀었대요. 그다음에 Math 2도 너무 어려울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felt relatively easy comparing to the May exam. 이 친구는 5월 시험도 본 모양이네요. 5월 시험에 비해서 상당히 쉽게 생각이 됐다. 그러니까 3월 시험이 있었고 5월 시험이 있었고 6월 시험이 있었는데 3월보다 5월 시험이 쉽고 5월 시험보다 6월 시험이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Should I feel good or bad? 그러니까 너무 쉬웠기 때문에 내가 좀 좋아해도 되는지 아니면 시험을 내가 너무 망쳐서 쉽게 느낀 건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이 첫 번째 댓글을 단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기도 20분 남겨 놓고 다 풀었고 check everything 했는데 99% confident that I got all right. 그러니까 마줄 1은 다 맞은 거를 99% 이상 확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줄 2도 felt so pretty easy. 그러니까 좀 쉽게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밑에 댓글이 쭉 달리죠.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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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 그다음에 지오메트리 문제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학생 반응을 한번 볼게요. 1540점을 그 마치 스코어에 받았는데 did better on ELA. 그러니까 영어에서 점수가 높고 수학의 점수가 좀 낮았대요. 이 친구가 이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같은 친구인데 790 3월 달에 영어를 받았고 그다음에 750을 수학에서 받았대요. 근데 지금 뭐 영어 점수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한다. 3월 달에 790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수학은 750점보다는 좀 더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ELA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영어가 요번에는 3월 시험보다 어려웠고 마줄 1에서 8분 정도 남겨 놓고 다 풀었고 마줄 2에 있는 마지막 한 문제는 자기가 게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 못 풀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I could have time to go back on module 2 in March. 그러니까 3월 시험에는 다 풀고 마줄 2에서 가서 문제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는데 6월 시험에는 마줄 2의 마지막 한 문제를 못 풀어서 그냥 찍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math는 was definitely easier. 훨씬 쉬웠고. 그다음에
No extremely difficult ending questions. 3월 시험에 문제가 난리가 났던 게 뭐죠? 마지막 두 문제인가가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손도 못 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고 그렇게 돼서 more spread out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spread out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3월 시험에 1500 이거는 1540이죠. 3월 시험에 1540을 받았고 요번에는 영어는 좀 어려워서 그게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고 3월 시험에 1790점이 있기 때문에 수학은 750점에서 조금 더 올라왔으면 한다라는 희망 섞인 리뷰를 남기고 있는 거죠. 이 친구를 보면 이 친구는 아까 그 친구보다는 점수가 살짝 낮은 것 같아요. 지금 하이스트는 3월 달에 디지털 에세이에서 1400점을 받은 친구인데 영어가 마줄 1은 decent 했는데 마줄 2는 probably the hardest I've ever taken personally. 그러니까 마줄 2가 hard가 나왔겠죠. hard가 나왔는데 굉장히 여태까지 본 어떤 시험보다 영어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5문제에서 7문제 정도는 flag 그러니까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maybe couple more 한 9문제까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extremely easy 그다음에 with exception of one question module 2 math 그러니까 module 2 hard에 있는 한 문제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쉬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친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널 학기말 시험하고 AP 공부를 하느라고 딱히 많이 공부는 못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좀 쉽기 때문에 빅점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어는 많이 어려워졌다. 마줄트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보시면 이 지금 이게 뭐냐면 이 게시판에서 학생들이 나는 보캡이 이 문제가 나왔어. 나는 보캡이 이 문제가 나왔어. 나는 보캡이 이 문제가 나왔어 하는 거를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여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된 게시판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일단은 가져와 봤어요. 쭉 이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 단어들을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은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대학 교수를 15년 했는데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저희가 뭐 아키텍처 크리틱을 하거나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죠. 이게 2016년도 이전의 2400점 SAT에 2400점 SAT에 2400점 SAT 이게 있었어요. 보캡 섹션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특히 최고 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은 보캡을 따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이후에 vocab in the context라 그래서 아주 쉬운 단어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보캡 공부를 더 이상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보캡 공부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퀘션 뱅크잖아요. 문제은행에서 이제 문제를 뽑아서 내는 건데 이 보시면 ameliorate라는 이 단어가 6월 시험에 나와갖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디지털 SAT practice, official practice 그 컬리지 보드에서 내준 오피셜 프랙티스 보기 중에 하나가 있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컬리지 보드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을 텐데 문제가 나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이거 어려운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랙티스 문제 잘 풀어보고 그다음에 보캡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랙티스에 나오는 그 단어들 모르는 게 있으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다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5월, 6월의 디지털 SAT 시험은 3월 시험에 비해서 수학이 다소 쉽게 출제됐다. 다소 쉽게 출제됐고 지오메트리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다수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중학교 때 해서 그래요. 중학교 때 지오를 해서 중학교 때 지오메트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언어 클래스에서 지오메트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배워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쉽게 배운 지오메트리를 SAT까지 끌고 가서 SAT에서 나오는 응용 문제를 풀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지. 사실 SAT 지오메트리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를 SAT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알지브라 1에서 배우는 쿼드래틱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에 관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이거는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2차 방정식을 알지브라 2에서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배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 이거 알지브라 1에서 다 해서 다 알고 있어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알지브라 2에서 하는 2차 방정식 리뷰를 할 때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컨셉과 데피니션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한 친구들은 상당히 쉽게 풀 수 있고 공식만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못 푸는 문제들이 많죠. 잉글리시 마줄 2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잉글리시 마줄 2 하드의 보캡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2,400점 만점의 SAT의 그 vocabulary 섹션 문제들 이전 SAT 어려운 보캡 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는 실제로 최고 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은 따로 교재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캡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1,550 이상 1,600 점을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다시 보캐블러리를 SAT 보캐블러리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문이 짧아졌잖아요. 옛날에는 850 단어 정도 되는 거여서 지금은 100 단어 미만이에요. 100 단어 미만의 짧은 패러그래프 하나에 문제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짧은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좀 더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필요하죠. 실제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특정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반복 출제하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같은 컨셉을 물어보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대비를 시켜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외워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 몇 가지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대비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영어가 문제죠. 영어가 vocabulary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vocab을 따로 배워야 되는 부담, 따로 외워야 되고 SAT엔 자주 출제되는 vocabulary를 따로 모아서 따로 외워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생기고 있고 짧은 시간의 short text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패러그래프 미만의 그런 short text들을 이해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영어 시험은 짧은 시간에 대비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16년도 이전 준비할 때 같이 SAT 보캐블러리를 따로 공부해야 되고 한 패러그래프의 텍스트를 읽고 짧은 문장 혹은 짧은 phrase 구문으로 요약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페이퍼 펜슬 SAT에서 디지털 SAT로 왔을 때 점수 하락한 친구들. 페이퍼 펜슬 SAT에서 디지털 SAT로 왔을 때 점수 하락한 친구들 대부분의 점수 하락 포인트는 이거예요. vocabulary하고 comprehension. 짧은 한 패러그래프 문장을 읽고 comprehension.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페이퍼 펜슬 SAT에서 디지털 SAT로 넘어왔을 때 점수 하락을 겪은 친구들은 거기서 대부분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짧은 시간에 우리가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의문인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English 그 comprehension 스킬이나 vocab 스킬들은 사실은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수학에 비해서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런 친구들 페이퍼 펜슬 SAT에서 디지털 SAT로 왔을 때 점수 하락이 있었던 친구들은 예, vocabulary하고 short passage를 읽고 short paragraph를 읽고 대비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대비가 가능할까는 참 저도 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8 학년이나 9 학년 한 1 년이나 2년 후에 1 년이나 2년 후에 SAT를 치르고 싶어 하는 학생들, SAT가 '나는 SAT를 칠 거야. 반드시 SAT를 쳐야 돼.'라고 하는 학생들은 예 vocabulary 공부하고 그다음에 짧은 문장이 아니죠. 짧은 패러그래프를 읽고 그 완벽하게 이해하는 준비들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친구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JCDU 교차로 칼럼인데요. 이게 미국 시카고하고 미국 중서부 교차로에 이제 8 년째 연재하고 있거든요. 8 년째 연재하고 있는 칼럼이고요. 예 이번에는 컬리지 로드맵하고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입시를 앞둔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7 학년까지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지
초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8 학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8 학년들이 고등학교 배치고사를 보는 학년들이에요. 저희가 있는 학군들 몇 군데는 배치고사를 안 보고 몇 군데는 또 배치고사를 보고 하는데, 그 배치고사를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고, 특히 참 이게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12 학년 시니어가 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방학 때 한국을 나가서 한 2달 동안 예 그냥 애들을 놀다가 온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거기서라도 좀 한 학원을 보내시거나 하면 다행일 텐데, 예 참 이제 컨설팅이나 컨설턴트가 말이 참 무색해질 정도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2024 년도 서머 캠프 광고고요. 6월 10일 시작이고요. 8주 동안 계속됩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JCD에 오셔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jcdu.com 첫 번째 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그 교차로가 아니고 유튜브에 관한 질문 있으시면 저희한테 질문을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 버튼 누르시고 저희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